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주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건희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버티다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마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장 차관 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윤석열 친정체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탈당과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물갈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별법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통과로 한동희 비대위원장 조기 등판을 불러일으켰으나 대표 지도력, 공천을 둘러싼 당내 문제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신당과 당 분열 상황 등 새로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는 총선 100일 앞두고 선거구나 선거제도 합의도 못한 상황입니다. 유권자의 60% 지지로 권력을 과점하면서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정당, 선거제도 개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자 재벌 감세와 예타제도 면제 등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와 판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권 향배에 따라 노골적인 정치 수사로 권력의 주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 책임 또한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국가의 대표적인 폭력기관인 경찰이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유린받게 될 것입니다. 대공수사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기로 법이 바뀌었으면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을 경찰로 이동시키면 될 일인데, 국정원은 국제정보전쟁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부터 다시 찾아오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등 IT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해킹 등 선거 조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거 부정이 발생한다면 권력 구조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의존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수개표로 당락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이 항상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한 군 교재를 발행한 사태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자세와 함께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의 친일 사대주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견으로 독재를 저지르다가 정하는 학생과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인 책임을 지고 하해하고 망명했던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다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침체, 지역주의 전쟁, 저성장,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 기존의 투자 생산 수출 확대로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면 하는 전면적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부터 자본 언론들까지 부자들의 상속세를 줄여주려고 난립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척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는 부자재벌 감세 정책에 담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추었다 해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고는 악화 일로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해상 수송입니다. 지역주의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발생에 대비해서 정부가 나서서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해상 물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만 맡겨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걸프 협력의 국가들과의 FTA 체결 전에 미국, 유럽과 맺은 FTA가 그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어떻게 무력화되어 왔는지부터 먼저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등 규제를 문제 삼기 전에
도심의 대형마트를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포털의 언론사 뉴스 사용에 대해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말할 때 인류 역사에서 집단 지성을 통해 축적해온 지식과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특권을 부여할 것인가가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공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국가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을 추구합니다. 기초과학기술 연구 육성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감축조차 시도해왔습니다. 반복되는 포항제철 사고 관련입니다. 주조이익 극대화에만 빠지지 말고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 노후시설 교체, 산업안전요원 배치와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 하에서의 이윤극대화 논리에 빠져 이 부분들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계 미국인이 대표인 쿠팡의 예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빌미로 국내 재벌들도 자신들에 대한 총수 동일인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학 수능에 맞춘 교육 행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융자본과 건설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투기 대상이거나 공간으로 전락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주와 주거 공간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주택 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의사 개인의 선의의 의지에 공공의료 정책이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전면적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의 국가 양성과 배치만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주주자본주의를 내세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이 유리한 방송을 하도록 강요하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독재 정치의 발상입니다. 확산되는 마약을 건전할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의 최종 소비자에 맞춘 수사도 중요하지만 제작 유통 과정의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마약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시 밀집과 아파트의 고층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증가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방화벽 대피로 고층 화재에 대응할 소방차량 확보, 소방대원 정원 등 화재 방지와 함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동네나 단지별로 대피 훈련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교부금을 항목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면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출생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빈곤율 해소 위해 국민연금 소득 대출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과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낙선의 인류가 공동체 속에서 사회와 문화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낙서 금지나 음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예 여가와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낙서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분야입니다.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여 과로사 질병에 시달리든 말든 자본의 노동 착취를 대변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자 노동자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한 결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근본으로 뒤집은 퇴행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이행세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중대재해법을 위의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은 하찮은 일이고 기업주가 1년 실형받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AI 기술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 문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부족할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적 복지 격차는 매출 이윤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중소형사 하청기업을 약탈하는 대기업의 책임이고 정부의 산업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정치권에서 기울이는 공약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면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삶의 모든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28기에 달합니다. 원전 반대 탈핵 운동은 한국과의 찬을 넘어 전 지구적 행동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한국은 2023년 원전 전력 거래량을 역대 최고로 기록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방류를 용인하거나 이젠 후지산 화산재도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입니다. 국제분야입니다. 북핵에 맞서는 것은 핵우산 제도가 아니라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평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는 것뿐입니다. 핵과 핵으로 맞서는 전쟁은 모두 공멸입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유엔은 특정한 국가,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조치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 국가별 인권 실태를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편중 외교, 한미를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외교 정책으로는 한중, 한러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치에 의해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역사를 이스라엘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마지막 주 주간 정세 동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내용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